자, 계속해서 명제에서 조건 명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명제와 지금 조건 명제, 진리집합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조건이 뭔지 배웠습니다. 조건이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참 거짓이 되는 것을 얘기로 합니다. 참 거짓이 되는 식이나 문장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것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거에서 이제 조건 P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P, 소문자 PQ 이런 식이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Q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PQR 순서일 때 뭐 진리집합도 대문자 PQR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명제의 참 거짓과 집합의 포함관계 이걸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이 각각 PQ라고 할 때 자, 이 얘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조건 P가 P면 Q이다. 이게 참인 명제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Q는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P가 Q에 속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 자, 화살표가 그어져 있죠. P면 Q이다. 이게 이 화살표를 이렇게 이었을 때 자,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와 Q는 포함관계가 P가 Q에 속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진리집합 P가 Q에 속하면 P면 Q이다고 P면 Q이다면 P가 Q에 속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입니다. P가 Q에 속하면 P면 Q이고 P면 Q이면 P가 Q에 속한다. 그 다음에 만약 진리집합 P와 Q가 같으면 두 조건은 동치이다.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조건이 같은 말. 이거는 요걸 바탕으로 이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걸 배우는데 그때 가서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P하고 Q하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P면 Q이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P이다 Q이다가 성립하지 않으면 포함관계도 성립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앞뒤 선후 관계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건인 거죠. P하고 Q가 둘 다 조건입니다. 명제 PQ가 아니에요. 조건 PQ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번은 P면 Q이다 할 때 포함관계 이렇게 되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포함관계가 이거일 때 두 개를 여집합으로 바꾸면 포함관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 다음에 P올 Q. 자, 이거 집합에서도 배웠지만 얘는 합집합을 의미하고요. 얘는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피는 여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리 집합에서 특별한 말이 없다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부정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명제의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냥 P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P 또는 Q, P 그리고 Q만 나왔었는데 이 P 또는 Q를 부정하면 진리집합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자, P 또는 Q는 P 합집합 Q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면서 얘는 P의 C, 교집합 Q의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 그리고 Q의 여집합, 그러니까 부정을 하게 되면은 P 교집합 Q의 부정이므로 뭐가 돼요?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 좋으니까 분명히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진리집합을 포함한 포함 관계는 요 뒤에 배울 필요 충분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반드시 잘 기억해 두길 바래요. 자, 유형 10, 문제 11번부터 전체 집합 U 자연수래요. 8 빼기 X는 자연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8 빼기 X가 자연수래. 그럼 뭐예요? 1, 2, 3, 4, 5, 6, 7이겠죠. 물론 1하고 7, 2하고 6, 3하고 5 이런 건 쌍이겠죠. 4 같은 경우에는 8 빼면 4. 그러니까 뭐 4는 그 자체만으로 있을 건데 1이 사라지면 7도 사라져야 되고 2도 사라지면 5, 6도 사라지고 이런 식입니다. 원소의 개수는 7개. 자, 그 다음에 두 조건 P는 1, Q는 절대값 X가 1일 때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세요. 자, 이제 P의 진리집합은 X는 1입니다. 근데 Q의 진리집합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참입니다. 이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면 참이에요. 근데 not P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는 이거 풀마 1인데 얘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거짓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을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13번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일 때 다음 중 조건 P는 X는 16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not P에 해당하는 거. 자, P는 16의 양의 약수. 그러면은 진리집합 P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1, 2, 4, 8, 16인가요?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때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 요 4개일 겁니다. 그럼 이제 P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는데 뭘까요? 3, 5, 6, 7, 9. 그 다음 10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3, 4, 5, 6, 7, 8, 9, 10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두 조건 P는 절대값 X 빼기 A가 2 미만 Q는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일때 PQ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X 빼기 A가 2 사이다. 이거 부등식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A가 넘어가니까 A 빼기 2가 될 거고 X는 A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근데 PQ가 참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야. 요 사이 안에 얘네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A 빼기 2 여기가 A 더하기 2. 참고로 둘 다 등호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A 빼기 2가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A는 크거나 같고 넘어가게 되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a는 3, 4인데 같아도 됩니다. 모든 정수값의 합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 0, 1, 2, 3이니까 더하면 정답은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장갑이 젖어갖고 너무 찝찝해. 자, 15번 두 조건 P는 0에서 A 사이, 0 이상 A 이하, 그 다음에 Q는 1 빼기 2분의 A 이상 4 이하일 때 PQ가 또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 얘도 또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일단 P 먼저 쓸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입니다. 이때도 둘 다 등호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Q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4, 여기가 1 빼기 2분의 A. 그러면 이때도 1 빼기 2분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은 1보다 2분의 A가 큰 거고 2보다 A가 크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2 이상 4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16번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를 할 때 얘가 성립을 했을 때 포함관계는 뭐예요? P가 Q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합집합을 하면 큰 게 나와야 되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와야죠. 교집합을 하면 P가 나와야 되고 합집합을 하면 Q가 나와야 되네요. 얘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7번 두 조건 P는 X는 36의 양의 약수, Q는 X는 소수에 대하여 P 그리고 Q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합. 자, 일단 P 먼저 구합시다. P는 36이면 1, 2, 3, 4, 6, 9, 12, 18, 36. 그 다음에 Q는 소수니까 P 그리고 Q라는 거는 이거 교집합이죠. 자, 교집합을 따지면 2, 3 밖에 없네요. 소수. 여기서 소수는 2하고 3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소의 합은 정답은 5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자, 18번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두 함수 PQ에 대하여 두 조건 PX는 0, FX는 0, Q는 GX가 0이에요. fx가 0이고 gx가 0을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PQ로 갈 때 자, 이때는 저 조건은 뭐냐면 fx가 0 또는 g의 x가 0인 상황입니다. 이 조건이 그런 거죠. 그럼 여기가 또는 이면은 뭐예요? 합집합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P 합집합 Q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 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이 각각 대문자 PQ고 이게 참일 때 그럼 뭐예요? P가 Q에 속한다. 그럼 P가 작은 겁니다. P 합집합 Q는 PQ가 나와야 되고 P 교집합 Q는 P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P 빼기 Q와 같아요. P가 더 작은 거죠? 그럼 공집합이 나옵니다. 얘가 정답이죠. Q 빼기 P는 도너츠 모양이라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P는 Q와 C와 같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P가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Q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전체 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P와 Q의 여집합은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실수 x에 대하여 세조건 PQR이 P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Q는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일 때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자, P는 Q에 속한다. 자, P는 Q에 속하죠. 일단 1번은 맞아요. Q는 R에 속한다. Q는 아니, R이 Q에 속하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R은 P에 속한다. 이것도 아니죠. P는 R에 속한다. 아니죠. Q는 P에 속한다. 아니죠. 정답은 1번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또 다른 걸 찾아보자면 P는 Q에 속하고 R은 뭐 Q에 속한다. 요 정도가 하나 더 들어있을 겁니다. 21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해 다음 보기 중 참인 것은. A 곱하기 B가 홀수면 A 플러스 B도 홀수이다. 이거 틀렸죠. 이거 기억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A 곱하기 B가 홀수라는 거는 A도 홀수, 뭐 B도 홀수란 얘기인데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짝수면 A 빼기 B는 짝수이다. 자, 니은은 이거 참이죠. 왜냐면 A 더하기 B가 짝수란 얘기는 이게 홀수거나 짝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홀수 빼기 홀수는 짝수고 짝수 빼기 짝수도 짝수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하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란 얘기는 하나가 홀수면 하나는 짝수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그러면 이때는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란 얘기야. A, B 자체도 제곱해서 홀수가 나오면 홀수고 제곱해서 짝수가 나오면 짝수니까 그럼 A, B는 짝수가 나오겠죠. 얘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니은만 해당하겠네. 자, 22번이 마지막이네요. 자, 두 조건 P는 X제곱은 1, Q는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항상 참인 건. 자, 진리집합을 풀어보면 P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범위로 표현될 건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참고로 이 두 개는 포함관계가 없습니다. P가 Q에 속하지가 않아요. 맞죠? 그럼 P가 Q에 속한다? 탈락. Q가 P에 속한다? 탈락. 이렇게 됩니다. P가 Q에 속한다. 자, Q의 여집합은 그냥 표시를 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답니다. 이 안에 P가 속해는 있어요. 그럼 얘는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P가 들어오는 순간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Q에 속하지 않겠죠. Q는 2인데 얘가 범위가 숫자 두 개에 속해요?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항상 참인 명제를 따질 때는 뭐야? 반드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진다.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오케이?